홍콩시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매우 기대되는 정상회담을 위해 화요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중국 지도자는 어려움에 처한 자국 경제를 부양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뒤로 미루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펙 국제포럼 참석을 포함한 4일간의 방문인 시 주석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최고의 두 경제국의 지도자들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또 다른 국제회의와 별도로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정부는 이른바 불량 중국 감시 풍선을 다루는 것부터 베이징의 국제사업 공략 첨단 기술에 대한 티격태격 제안 등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수요일 회의에서 주요 돌파구에 대한 기대는 낮습니다. 시 주석은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과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등 엄격한 팬데믹 통제가 완화된 후에도 아직 완전히 반등하지 못한 새 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그의 정부 최고위직에 있는 2명의 직접 뽑은 관리들을 설명할 수 없는 제거와 함께 시 주석이 바이든을 만났을 때 그가 방금 권력을 공고히 하고 중국을 이끄는 평범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 마지막으로 예상했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 가자 분쟁까지 국제적인 도전에 발이 묶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과 관련된 또 다른 세계적인 사건은 특히 그가 내년 재선을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워싱턴 스팀슨 센터 싱크탱크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윤선현 선은 두 나라가 국내적 도전과 외교 정책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그들이 서로를 쫓고자 할 요인이 줄어들고 관계를 안정화시킬 요인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국내에서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고립된 중국 지도자는 바이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미국이 깊은 정치적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했고 그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그 대표단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라고 덴버 대학의 중국미국 협력센터의 수성자오 소장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관리들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베이징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수정해야 할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우리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시 주석의 리스트 맨 위에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경제 엔진인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미국의 추진과 첨단 산업과 군대의 현대화에 필수적인 첨단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베이징은 중국에 대한 첨단칩 판매 제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부 기술 투자 금지를 포함한 이러한 노력을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는 족보고 표적화된 국가안보 조치가 아닌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골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기술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천연 물질에 대한 자체 통제로 반격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시 주석이 바이든에게 기술 제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중국 집권 공산당이 주장하고 연대를 다짐한 자치 민주주의 대만에 대한 미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의 보증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반대하는 대만 민주진보당이 권력을 잃기를 바라는 1월의 임박한 대선을 앞두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데드라인 문제이며 만지지 말고 당신이 민주당 후보에서 통치하는 것이 좋다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미국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팀슨 센터에서는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여행은 또한 시 주석이 중국이 여전히 기회의 장소로 남아있고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격한 부상을 주도한 신기업적 개혁에 전념하고 있다는 생각을 미국 기업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 주석은 이번 주 만찬에서 미국 업계 지도자들에게 연설을 통해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이징은 아직 그 출연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가뜩이나 모호하고 광범위한 방첩법을 확대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기업의 신뢰는 최근 몇 년간 급락했습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급습과 부금은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서방 기업들의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시진핑의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은 가시적인 관계를 원만히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신호들로 점철되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이 일본과 싸우는 것을 도운 전투기 조종사와 군인들의 모임인 플라잉 타이거스에 나아든 이국인 멤버들을 베이징에서 기념식을 위해 주최했습니다. 그 행사와 그 후 중국 전역을 여행하는 그 모임은 관영 매체에 의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당 대변인이 인민일보의 페이지는 또한 더 나은 관계를 요구하는 지사들을 포함했습니다. 중요한 외부 정책 발표를 위한 필명인 ZHONG 생으로 쓰여진 한 사설은 강력한 거대한을 칭찬했습니다. 통상적인 반미 수사의 전환은 너무 빨라서 일부 중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주목했고 한 사용자가 좋아요, 이제 미국을 미워하지 말고 더 이상의 공지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쓴 글과 함께 플랫폼의 현명한 비니어를 촉발시켰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회사인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월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도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을 적이거나 비호적인으로 보는 중국 성인의 비율은 9%포인트 하락한 48%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여름 동안 4명의 강요급 미국인들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이미 추가적인 하위급 회담과 상호 여행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2022년 대만 방문에 대한 항의로 베이징이 삭감한 통신선을 복원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담과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 중 어떤 것이 대만과 같은 미중 간의 긴장을 주도하는 핵심 문제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관한 한 분석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그들의 경쟁과 대립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를 희망하지만 그리고 양측은 서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중대하고 지속적인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중국 불런민 대학의 국제관계 교수인 시인홍은 말했습니다. 둘 다 세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조정이 있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2년간 전쟁을 치른 후 미국은 중국이 가까운 파트너인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남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가자 분쟁에 관해서는 바이든이 중국에게 무역 파트너인 이란이 개입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조정이 실제로 실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다가오는 미국 선거에서 미국의 수사를 날카롭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모든 것이 중국과 미국이 회담 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취약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상호작용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국가 이익의 근본적인 충돌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워싱턴에서 선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할 것은 이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